인생은 끝없는 갈림길과 같지만 그 길은 단단한 대지가 아닌 위태로운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 반갑습니다. 빌리버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흔한 순간은 내가 원하는 삶과 내 일상이 계속 어긋날 때입니다. 내 안에 본능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속한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둘이 충돌하면 그 사이에서 사람은 갈등합니다. 예전에는요, 태어나는 것이 곧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농부는 농부의 세계에서 그 규칙대로만 살면 됐어요. 선택지가 적은 대신에 게임판이 안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스템이 뒤엉킨 미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넘치는데 정답은 없고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길을 더 잃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가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게임판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세계를 5개의 세계, 12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서 지도처럼 펼쳐볼 거예요. 지도를 펼치면 지금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조금은 분명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야생의 세계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반짝여도 그건 사실 위태로운 질서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가 튀어나옵니다. 정글 같은 세계요. 이 세계의 룰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재난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지진이나 홍수로 도시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믿던 규칙들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법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법이 작동할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남는 건 말보다 빠른 판단,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본능, 그리고 누가 아군이고 적이냐 같은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먼저 자연 시스템입니다. 자연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체력과 적응, 그리고 버티는 능력. 힘이 쇠설하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습니다. 무인도에 고립되는 상황, 완전히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시스템에 가깝죠. 물론 한국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에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너무 안전하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릴을 즐기기도 하지만 캠핑을 갑니다. 회색빛 도시의 답답한 질서로부터 일탈하는 거예요. 불을 바라보며 말이 줄어들고 고기를 씹으며 생각이 단순해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 내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그게 야만적인 낭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잊고 살던 감각, 원초적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에 가까울 겁니다. 반면에 이 도시의 깊은 곳에는 야생세계의 암흑 시스템이 있습니다. 빌딩 숲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도시의 또 다른 정글이죠. 룰은 자연과 같습니다. 약육강식. 다만 한 가지가 달라요. 사냥감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양심을 지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양심을 버리는 게 능력이 됩니다. 법을 비켜가고 규칙의 빈틈을 찾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완벽한 범죄 전략으로 잡히지만 않으면 그게 능력으로 포장되죠. 보이스피싱, 마약 밀매, 전세 사기. 그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의 틈으로 들어가 타인의 삶을 착취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질서의 세계가 기득권층의 왕국이 되면서 원래는 평범했던 사람들까지 이 도박판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은 장기적인 성실함보다는 단기적인 일확천금에 더 쉽게 끌리게 되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요, 성실함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정직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 시대가 만든 가장 안타까운 야생이 바로 이 암흑 시스템입니다. 2번째는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야생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는 단 하나예요. 안정. 여기서 구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는요, 생과 사를 오가니까 협력이 혈맹처럼 끈끈해집니다. 힘을 합치면 살아남는다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반면에 질서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기는 안정이 핵심이라 그 질서를 해치는 존재가 곧 적이 됩니다. 즉, 야생은 협력해야 살아남고 질서는 흠잡히지 않아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나랑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이 되는 구조죠.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이 세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사회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다양성보다 집단과 기관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학교, 기업, 정당, 어디 소속이냐가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질서의 세계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정을 위해 분류하고 순위를 매겨요. 학벌로 나누고 자산으로 나누고 정당으로 나눕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사람인가?
이 세계는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죠. 그 확인 방식이 바로 3가지 시스템으로 굳어져요. 가장 먼저는 수험 시스템입니다. 여기 룰은 잔인하지만 단순해요.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 즉 시험과 합격입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사람을 평가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리를 배분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고성장 시기엔 자리가 늘었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정이 따라왔죠. 그래서 공부, 합격, 보상이라는 규칙이 사회 전체에 작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공식이 사라졌다기보다 보상이 희소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경쟁이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확실한 안정으로 쏠립니다. 그것이 지금 의대 쏠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의사 면허가 주는 희소한 안정과 보상입니다. 결국 지금의 수험 시스템은 인재를 키우는 장치라기보다는 희소한 안정의 문 앞에서 사람들을 끝없이 대기시키는 거대한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은 꿈을 키우기보다는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명문대학교, 어른이 되면 대기업과 승진, 정해진 길에 맞춰서 사람을 같은 규격으로 찍어내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소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의 노예가 되는 평가의 감옥이기도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같은 규격으로 찍어낸 사람은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예전만큼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스템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음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의 룰은 원래 명확합니다. 자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흐른다. 원래 이 시스템의 기능은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죠. 돈이 고부가가치로 흐르면 기술이 생기고 생산이 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사회가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근데 돈이 저부가가치로 흐르면요, 몸집만 커지고 실제 가치는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돈이 가치를 생산하는 곳보다 가격이 오르는 곳과 보여지는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벤처기업과 연구소로 흐르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시장에 쏠리고 동시에 명품과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미지와 환상을 파는 시장도 비대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창출했나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보여주냐가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제 부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를 비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되어버린 거죠. 예전엔 사람의 안정성을 성실함과 소속이 증명해줬다면 이제는 자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집이 있느냐, 재산을 몇 억 가지고 있느냐, 질서의 세계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다른 가치들은 안정적이지 않고 돈이 참 안정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소중하지만 불안정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돈에 집착하고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유대관계와 신이 마음의 버팀목이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돈이라는 숫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은 정치 시스템입니다. 원래 정치 시스템을 지탱하는 룰은 공정한 법이어만 했습니다. 근데 그 룰은 조금씩 변질되었죠. 정관예우 같은 말이 익숙해지고 유전무죄 같은 냉소가 퍼질수록 법은 원칙이라기보다는 힘의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정한 심판이 사라진 곳에는 경기보다는 싸움이 먼저 남습니다.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은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탓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피하식별에 집착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 팩트보다 우리 편의 프레임이 우선이죠. 대화로 푸는 건 오래 걸리고 전쟁을 하는 건 빠르고 자극적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느라 지칩니다. 이게 질서의 세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거대한 요새를 지었는데 정작 그 안에는 자유와 사랑이 없습니다. 수험 시스템의 평가에 갇히고 금융 시스템의 숫자에 쫓기고 정치 시스템의 혐오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에서는 무대의 세계, 확장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